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제14장 소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품이라는 것은 여기 말 그대로 한자로 소품이죠. 작을 소자에다가 이제 물건 품자인데, 그러니까 소품이 뭔지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하여튼 서민들의 글이라고 하시면 돼요. 서민들의 어떤 글투라고 그럴까? 이런 걸 소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소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걸 좀 필기를 하고 하세요. 거기 여러분 어디야? 제14장 소품 보면 그 왼쪽에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좀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소품은 일단 이제 우리가 뭡니까? 고문과 소품이 나눠진다는 걸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고문과 소품이 나눠져요. 반대말이에요. 반대말인데, 이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중세의 전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범이라는 것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고문이라는 것은 국가나 학문 등에 관한 그런 어떤 공식적이고 실용적인 글쓰기다. 적인 글쓰기 이렇게 필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거의 반대인 소품은 뭐냐면 이것은 고문의 영역을 벗어난 고문의 영역을 벗어난 어떤 중세적인 전범. 아까 이야기했죠. 전범은 기준이라고. 중세적 전범에서 이탈한 글쓰기다. 이탈. 벗어났다는 거죠. 이탈한 글쓰기. 자, 그러니까 이탈했다는 것은 결국 서민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격식에 당연히 얽매이지 않겠죠. 격식에 얽매지 않는 자유로운 필지예요. 자유로운 필지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유로운 필치로 대상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있겠죠? 그 대상에 대해 기술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품은 이제 특히 이제 명나라 말, 명말이라고 하죠. 청나라 초. 자, 명말 청초에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16세기 말에 수용이 돼요. 이제 수용이 돼서 이제 결국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뭡니까 소품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 이옥이 나와요. 이옥이 나오는데, 이옥은 이제 뭡니까 남자죠. 남자 이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담정총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담정총서에서 이제 이옥에 대해서 이제 쓰게 됐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옥의 어떤 생애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건 그 담정총서라는 그 책에서 나옵니다. 자,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여기 담정총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조가 이제 뭘 하냐면 문체 반정을 해요. 문체 반정. 그러니까 문체를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반정이라는 것은 바로 잡다. 그래서 정조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근래 선비들의 취향이 저하가 된다. 선비들의 이제 수준이 저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쓰는 풍도 비속해진다. 과문을 봐도 이 폐간소품, 이 폐간소품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설화라든가 민담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의 문체를 모방해. 그래서 모방을 해가지고 이제 내용이 빈약하고 기교를 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박해. 그래서 문장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체 반정은 뭐냐? 고문의 부흥을 깨야 된다. 이 문체 반정 이거예요. 고문. 옛날 문장의 부흥. 이런 것을 깨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문체 반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조가 이제 문체 반정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정조는 1792년에 이제 이런 지시를 하는데, 어떻게 지시하냐면 이 성균관에서 시험을 봐요. 시험지 중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폐관 잡기, 지금 아까 설명드렸죠. 이런 폐관 소품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런 폐관 잡기에 관련된 답이 나온다. 그러면 전편이 주옥 같다고 할지라도 하고라는 거는 이제 아주 수준이 낮다. 요즘 말로 하면 D 이 정도 될 거예요. D 이 정도로
디약점 처리하고 이름을 확인해서 과거를 다시 보지 못하도록 해버려라. 이게 이제 정조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게 이제 문체 반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체 반정과 이옥이 이제 연결되는데, 자, 이옥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옥은 상당히 이 소외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옥은 이 정조는 성균관 유생이었죠. 성균관 유생 이옥이 소설의 문체를 쓴다며, 그러니까 이옥이 소설의 문체를 쓴다며 문제를 제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문체를 고친 뒤 과거를 보게 했어요. 보게 했으나, 자, 이 이옥은 문체를 고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군대에 편입하게 돼요. 자, 이제 이게 이옥의 이제 어떤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옥은 그런 그 소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소품을 뭐냐면, 그래서 하찮은 이야기죠. 그래서 소품은, 이 소품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반복이에요. 열거. 그게 이제 반복 열거가 뭔지는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소품이 언제 상행하냐면 18세기 이후에 상당히 성행을 하는데, 그 이옥은 문집이 따로 없습니다. 문집을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옥의 글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 김여가 쓴 담정총서에 있어요. 담정총서라는 작품에 이제 이옥에 대한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64쪽을 볼까요? 이옥의 생애를 자세히 이제 그 위에 담정총서가 있고요. 기록한 자료는 현존하지 않고요. 그 자신의 글과 김여의 발문 등을 통해서 추정할 뿐이고요. 실록에 따르면 1792년 정조는 성균관 유생 이옥이 소설의 문체를 쓴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문체를 고친 뒤 과거를 보도록 명명했다. 그러나 문체를 고치지 못해서 군대에 편입되는 등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1799년 삼가연 현재의 경남 합천에 두 번째로 이적된 것도 문체 탓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양으로 가서 이제 문필 활동을 했고, 봉성무녀는 삼가로 충군, 그러니까 군대 충원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8일 만에 4달 정도 됐죠. 돌아오고 나서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했다. 여기엔 영남의 역사, 유적, 민속과 무속, 야단, 필기, 방언, 은어, 숨어있는 말, 또 문무자 문초에는 남쪽 지방을 다니며 견문한 내용을 적은 글들이 발견되고요. 이 책은 전기, 잡저 등을 싣고 있어서 문집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요. 가객, 송실솔의 일생을 소개한 가자, 송실솔전 이런 것으로 이제 유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옥의 문체를 염두에 두면서 그의 글을 이제 알아보기를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옥과 관련된 글이 그 담정총서라는 글이 있어요. 담정총서.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로 그 몇 권이 있냐면 전체로 이제 6권으로 이 담정총서가 되어 있습니다. 담정총서가 그게 있는데 제가 그 담정총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담정총서가 있어요. 담정총서가 있고 이렇게 이제 속을 보면 다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나도 없고요. 보시면 다 이렇게 한자로 되는데 이게 무려 한 권이 아니고 6권이나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제 일부를 좀 이제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우리말로 써져 있는 게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 걸 공부하면 쓰러지니까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265쪽을 펴보시면 자, 이 저자 풍경부터 보겠습니다. 저자 풍경. 265쪽이 있죠. 이 저자라는 것은 이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옛날에 이제 시장을 저작거리라고 했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내가 머물고 있는 주막은 자, 265쪽입니다. 저자, 시장과 가깝다. 마켓이죠, 마켓. 매양, 언제나 이런 뜻이에요. 매양은 언제나입니다.
자, 2일과 7일이면, 그러니까 5일장이잖아. 5일장 장은 보통. 예. 저자에서 들려온 소리가 왁자지껄하다. 저자 북쪽은 내가 거처하는 남쪽 벽 아래다. 벽에는 본래 바라지, 밑에 바라지 설명 나오죠? 방에 햇빛을 들게 하려고 벽의 위쪽에 낸 창.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위쪽에 낸 창. 이게 이제 바라지라고 불립니다. 너 없는 곳을 내가 햇빛을 받기 위해 구멍을 뚫고 종이창을 만들었다. 종이창 밖 채 10걸음도 되지 않는 곳에 낮은 둑이 있는데 그곳을 통해 저자를 출입한다. 시장을 간다는 거죠. 종이창에는 또한 구멍을 내놓았는데 겨우 한쪽 눈으로 내다볼 만했다. 12월 27일 장날에 나는 무료하기 짝이 없어서, 자 거기다 밑줄 짝 쳐주세요. 무료하기 짝이 없어서, 이게 바로 창작 동기죠. 창작 동기. 무료해서 썼다는 거예요. 종이창의 구멍을 통해 밖을 봤고 금방이라 눈이 내릴 것 같고 구름 그늘이 짙어 분별할 수 없었으나 정오를 넘기고 있었다. 소와 송아지를 몰고 오는 사람, 소 2마리를 몰고 오는 사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뭐 하는 사람이 계속 반복되죠. 뭐뭐 하는 사람이. 특히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건 문어가 두 번째 줄에 8초라고 써 있어요. 8초. 8초입니다. 8초라는 게 끝이 8가닥이에요. 끝이 8가닥. 이게 재밌죠. 문어를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이제 옥토푸스라고 하는데, 옥토가 8이고 푸스가 발이에요. 8발. 발이 8개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문어죠. 그래서 이제 옥토푸스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이 계속 나와. 이걸 다 읽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반복과 나열이 많다는 거예요. 자, 266쪽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뭐 계속 나옵니다. 이건 다 할 수가 없고, 위에서 한 10줄 정도 쭉 내려가 보세요. 10줄 정도. 266쪽으로 넘어가서 10줄 정도 이상 내려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바가지에 두부를 담아오는 사람, 사발에 술과 국을 담아 조심 오는 사람, 머리에 짐을 인 채 등짐까지 지고 오는 여자, 어깨에 무엇을 얹은 채 어린아이를 이고 오거나 머리에 아이를 이고 다시 왼쪽에 물건을 낀 남자, 뭐 치마에 물건을 담아 옷섭을 잡고 오는 여자, 뭐 계속 사람도 나오죠. 그러다가 좀 내려가다 보면 이제 좁고 짧은 소매에 옷자락이 짧은 옷을 입은 사람, 방갓이 나와요. 방갓. 이 방갓은 글쎄 상복.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갓이죠, 갓. 그러니까 상중에 그 있는 사람이 쓰는 갓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복을 입은 사람. 승포라는 것은 승려의 옷이에요, 승려의 옷. 그다음 승립은 승려의 모자. 한중 패랭이를 쓴 사람이 보인다. 여자들은 치마를 입었는데 흰 푸른 치마를 입은 자도 있고 어떤 자도 있다. 계속해서 뭐 사람을 이야기하죠. 자, 오른쪽 267쪽. 그래서 30살 이상이 된 여자는 모두 조바이. 이 조바이라는 것은 추운 겨울에 그거 좀 필기 좀 해주세요. 267쪽에 조바이가 나오는데, 이 조바이라는 건 뭐냐면 추운 겨울에 여자들이 쓰는 모자예요. 그래서 썼는데, 흰 조바이를 쓴 이는 상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늙은이는 지팡이를 짚고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손을 잡고 간다. 행인 중에 술 취한 자가 많아 가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급한 자는 달려간다. 아직 다 구경을 하지 못했는데 나무 한 짐을 짊어진 사람이 종이창 밖에서 담장을 정면으로 향한 채 쉬자 나 또한 괴한의 의지에 누웠다. 세모, 이 세모는 연말이라고 썼어요. 연말인 터라 저자가 붐빈다. 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 한 발짝 그렇게 썼어요. 한 발짝 떨어져서 그러니까 바로 보는 게 아니죠. 떨어져서 보이는 거리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더 전문적인 말로 관조적이라고 그래요. 관조적. 볼관자에다가 빛을 조자죠. 관조적이란 말 쓰거든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풍속사적 자료라고 그래요. 자료고,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뭘 나타내냐면 조선 후기의 시장의 풍경을 나타내죠. 시장의 풍경을 나타내는데 결국 이 글을 보면 별 의도가 없어요.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글 진행에. 자, 이게 이제 이런 글의 특징이라는 거죠. 아무런 의도도 없이 글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가지 밤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68초.
268쪽을 펴보세요. 거기 7가지의 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야칠이라고 나왔죠. 야칠, 밤야자의 7칠자 아닙니까? 그래서 경금자, 이 경금자는 거기 268쪽 보고 있어요. 이옥자신이라고 써서 이옥자신이에요. 경금자가. 자, 등불이 다 되자. 그러니까 등불이 탈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탈 때까지. 잠자리에 들었고 잠에서 깨어나 아이종을 불렀다. 밤이 얼마나 되었느냐? 아이종이 말했다. 자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12시가 안 됐다는 거죠. 다시 자다가 물었어요. 얼마 됐느냐? 닭이 울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잤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하다가 깨어나 물었다. 밤이 얼마나 되었길래 방이 혼하냐? 달이 지게문을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이 지게문이라는 건 문이 이렇게 이제 약간 이런 형태의 문이 있죠. 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형태의 문을 지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밤이 길다. 어찌 길겠습니까? 어르신에게만 긴 것입니다. 여기다 붙여주세요. 어찌부터 다까지. 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 시간의식이라고 그래요. 시간의식이고 이 시간의식은 상대적인 것이다. 자, 그래서 경금자가 화가 나서 꾸짖어 말했다. 내가 설명할 근거가 있느냐? 그렇지 못하면 매를 들 것이다. 아이종이 말했다. 자, 269쪽입니다. 먼 길에 좋은 친구와 예전에 가까웠던 벗을 우연히 만나 어르신과 함께 약주를 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에 앙제가, 이 앙제는 요즘 말하면 정종 같은 거예요. 정종, 술 중에 정종이 있죠. 뭐 이제 영어로 refined wine이라고 하는데 정종, 한섬, 추로는 밑에 6번 나왔죠. 가을 이슬을 받아 담근 술, 5말, 술병과 술단지 이는 이라는 게 나왔죠. 그 일종의 밑에 8번에 보면 7번에 술동이보다 약간 작은 그릇이라고 나왔죠. 아라고 하는 게 그 악기고요. 좌우에 늘어서 있다. 또다시 통째로 구운 새끼돼지, 푹 익힌 송아지고기, 구운 껌고기,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것도 계속 어때요? 나열이죠. 이 나열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건데 이제 이 고문의 투에서는 사내 진미가 있고 이러면 끝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고문과 정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정통 그 산문이라고 하죠. 고문이라고 하죠. 고문. 이 고문은 나열을 싫어해요. 나열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 소품에서는 나열을 계속해서 그래서 소품을 영어로 small pieces라고 그래요. 작은 조각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검은고를 연주하고 그 유수를 산다는 게 밑에 나오죠. 9번에 검은고를 잘 연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객이 있어 아름다운데 술 또한 풍족하다. 마시고 먹으니 이처럼 좋은 밤을 어찌하리요. 이에 검을 뽑아 일어나 춤추고 비파에 맞추어 스스로 노래 부르며 석잔 술에 취하지 않는 열통의 술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한다면 밤이 길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뭔가에 재밌으면 어때요? 시간이 되게 잘 가죠. 이 상대성의 원칙이 상대성의 원칙.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의 원칙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법칙을 상대성의 그런 그 법칙을.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수학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에게 이제 상대성의 법칙을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뜨거운 난로 옆에 있어봐라. 난로 옆에 있어봐라. 아주 뜨거운. 그러면 쉽게 말하면 10초가 1시간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아주 그 뭡니까 예쁜 마음에 드는 아가씨와 함께 있어봐라. 1시간이 10초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상대성의 원칙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죠. 자, 270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거기 그 인용문에서 5줄 내려가서요. 천성이 마시고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소기하는 도박을 공운과 사업으로 여겨 나아감은 있으나 물러남이 없다.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뭐 눈엔 눈곱도 떼지 않은 채 주먹을 휘둘러 벽에 대고 성을 내고 소리치고 짓거리다가 혀를 차며 탄식한다. 이러한 때를 당한다면 밤이 길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위에 이제 좀 읽어보면 젊은이들이 도박을 막 하는 거예요. 도박.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정성 카지노에 가서 막 도박을 해요. 도박을 하면 어때요? 시간이 너무나 잘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고로 이야기하면 그 카지노장에는 거울이 없어요. 거울. 자기 초췌한 얼굴을 볼 수 없게. 또 창문이 없대요. 창문이.
창문 통해서 시간이 간지 또 시계가 없대. 시간 간지 모르라고. 이 세 가지가 없답니다. 자, 270페이지. 그래서 이제 16살 아리따운 아가씨와 18살 정다운 낭군이 떨어져 있을 때가 많아서 만날 때마다 새로워서 연인에 대한 마음이 가득해요. 그리움이 깊어요. 비단 옷자락을 잡고 심실문을 열고 조호, 이 조호는 밑에 나왔죠. 줄의 열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으로 여겼다. 도량을 태운다. 도량은 향기. 그래서 보대를 풀고 희디인 저기 보세요. 여기 부분에 보대를부터 쭉 내려가서 두터워집니다까지. 자, 이 부분에 밑줄 치시면 이게 이제 고문에서는 묘사 X라고 써놓습니다. 자, 이런 걸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제 이 소품에서는 이런 것들도 이제 뭐랄까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고문과 소품의 차이점이에요. 양반들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뭐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고. 그러면 시간이 잘 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함께 있을 경우. 자, 271조. 물건 파는 소상인이 길가의 집에서 먼저 닭이 울고 파루는 아침을 울리는 종소리를 말해요. 거기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271쪽에 파루라고 나왔죠. 아침을 알리는 종소리예요. 자, 이 파루가 이제 울려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자지 못한다. 어린 딸아이는 화장품을 정리하고 막내 아들 연초를 저울에 달며 동이를 세척해서 누룩을 빚고 등잔불을 지펴 돈을 샌다. 육공과 백필은 각자 그 재주로 먹고 사는데 정해진 길이 여러 번 어긋나게 되면 등불로서 햇볕을 이어가며 구리를 갈고 나무를 대패질하여 관과 띠와 옷과 신을 쉬지 않고 만들어 감히 제 마음대로 그만두지 못합니다. 이러한 때를 당한다면 밤이 길다고 하겠습니까? 밤이 짧다는 거예요. 자, 대부는 금초, 이 금초는 이제 밑에 나왔죠. 고관들이 머리에 쓰는 그런 것을 관 같은 걸 말해요. 학사는 붉은 비단옷은 당상관의 관복이라고 나왔죠. 있는데 바쁘게 힘써 일하는 때를 만나 일찍 조회, 그러니까 조정에서 회의를 한다는 소리죠. 나갔다가 늦게 귀가해요. 그런데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해 화급하게 밥을 먹고 별을 이고 나갔다가 관청에서 귀가해 보면 손님들의 신발이 섬도리에 그득한데 우두머리 하이는 말을 머뭇거려요. 시중 드는 여인들은 이리저리 엿보고 있어 자주 탓하고 하품을 하니 마음이 지치고 몸이 피곤해요. 관청에 소속된 노복들이 이르자 등불이 밝게 빛나는데 이미 가고는 밑에 나왔죠. 새벽을 알리기 위해서 치던 북이에요. 그치고 대걸문 열려 밤이 또한 아침 같고 오늘이 어제 같습니다. 그러면 밤이 길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할 일이.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리포트를 막 쓰거나 시험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조금 공부한 것 같으면 막 날새고 그러죠. 그게 이제 말하는, 저도 이제 막 박사 논문 쓸 때 막 뭐 날샌 적이 많은데 뭐 하다 보면 금방 5시, 6시예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72쪽의 수재, 이게 이제 과거를 보러 가는 인물이에요. 수재는 밑에 나오죠. 과거 시험을 치를 자격이 있는 사람. 노유도 나오죠. 나이가 들었으나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과거 길이 멀지 않은데 끊임없는 자기 욕망에 그치지 않는 소원이 있어요. 싸늘한 모포를 덮고 책상에 의지해서 깊은 등잔 짧은 심지에 시경을 애우고 주역을 읊조려요. 글어를 짓고 구절을 분석하되 닭이 알을 품듯 정신을 안으로 집중시킵니다. 다행히 여유가 있으면 표문, 전문, 사부. 자, 이걸 이제 거기다 밑줄치세요.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표문, 전문, 사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통산문이라고 해요. 자, 이런 걸 지어요. 옛날에 소지는 다리를 송곳으로 찔렀고 사마운공은 둥근 나무를 베개로 폈다. 자, 이건 뭐냐면 잠자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거죠. 우리도 뭐 그 뭡니까 그 공부하다가 잠자지 않으려고 머리를 뭐 이렇게 천장에다 이렇게 끈을 매달아놔요. 머리 그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머리가 이렇게 되겠죠. 또 어떤 경우는 뭐 송곳으로 찌르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 많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뜻한 바가 있으니 어느 시대인들이 현자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막 시험 공부하실 때 날 새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막
분명히 한 8시간인데 금방 가버리죠. 그거 똑같죠. 자, 옛날에 어떤 지인, 이거 지인은 신선이 되기 위해 그 수양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양하는 자. 자, 집에 치과하면서 행동이 적막해요. 구멍을 내고 내관하면서 마음을 고요히 해서 자신의 내면을 관찰한다. 이렇게 나왔죠. 앉아있는 모습이 뭐 이렇다. 허물 못 벗은 매미 같고 음은 있으되 양은 없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이에 희미하며 광활하며 오른쪽입니다. 그윽하며 황홀하며 혼돈하며 손으로 오묘한 상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밤이 길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낫죠. 자,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잘 가죠. 여러분들 기말고사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시간이 잘 가요. 자, 273쪽 경금자가 이연이 동의하는 기색으로라고 써졌죠. 한참 만에 물었다. 너는 무엇을 한 놈이길래 밤이 길다는 걸 모르단 말이냐? 그러니까 종이. 소위는 천하의 천한자로 겉으로는 온 가지를 알지 못하고 안으로는 칠정을 알지 못해요. 7가지 종이죠.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죠? 희노애락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실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시기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경영하는 것이 없으며 밥이 되면 먹고 날이 어두워지면 잡니다. 밤이 되면 먹고 아직도 2가지 맛 중에 어느 것이 맛인지를 가리지 못하는데 어찌 밤에 일어나는 시간의 경과를 일일이 기억하겠습니까? 말을 마치자 다시 잠을 잔다. 정금자가 탄식하며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성인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어린이를 본받고 어린아이는 곤란을 본받는다. 문맥에 맞춰보면 어린이보다 더 어린 상태, 그것은 부지함을 뜻한다. 알면서도 부지한 것과 몰라서 부지한 것은 부지함이 같은 것이다.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아이종을 따를 수밖에.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쉽게 말하면 인인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모두 선생이다. 인인 선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타당한 이야기를 이제 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자, 275쪽을 보면 작품 해설 1번 고문의 규범적 성격과 소품의 개성적 면모, 이건 아까 다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 소품은 그 2번째 단락에 보면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필치로 어떤 걸 쓰는 것이다.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276페이지 2번 보이는 대로 그려낸 세상의 풍경도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기의 눈에 보이는 거. 특히 이제 그 265쪽에 보면 저자 풍경에서 보이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277쪽에 3번에 보면 저마다 다른 삶의 양상과 다를 것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의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설명을 쭉 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